안녕하세요, 블랙선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빠르게 반등했던 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는 0.97%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2.22%나 급락을 하면서 좋지 못했는데요. 자,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좀 더 조정폭이 깊었던 것 같고요. 자, 이번 금리 인상과 QT를 계기로 또다시 하락세로 전환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엔 이틀 연속 큰 폭으로 빠지긴 했지만 저점 대비 최근에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이 지수 상승을 위해서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며칠 빠지긴 했지만 올 초 고점 대비 12.28% 정도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은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엔 올 초 고점 대비 6.58% 정도 밀려있는 상황이죠. 이 정도면 괜찮은 조정이라고 보여지죠. 여기서 좀 더 하락하게 될지 아니면 실적 시즌을 맞아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분간 조정을 좀 받으면서 5월 이 연준의 0.5% 빅스텝과 QT, 즉 양적 긴축을 소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19일부터 이어지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또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가오는 19일에는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있고 20일에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자,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얼마 전에 발표한 차량 인도량에서도 6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테슬라가 날아준다면 또 관련 기업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들도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26일에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어서 27일에는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28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다다음 주부터 정말 굵직한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자, 그저께와 어제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긴 했지만 어제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가 된 이후에 주가는 살짝이지만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말은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가 우려는 되지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한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더 깊게 빠지지 않고 반등을 모색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제 공개된 의사록을 잠깐 살펴보면 역시 예상했던 만큼 매파적이었죠. 사실 한 번에 0.5%포인트씩 인상을 하게 되는 이 빅스텝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자, 올 초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였기 때문에 그리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자,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당연히 0.5%포인트 인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야 하는 그런 시각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당장 우리 투자자들도 이제는 0.5%포인트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죠. 언론을 통해서 계속 듣다 보니까 이 뇌이징이 된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익숙해졌다는 말이죠. 자, 이런 빅스텝의 우려는 지난 조정기 때 어느 정도 소화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의사록에서 연준 인사 다수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가거나 강해진다면 향후 회의에서 한 번 이상의 50bp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위원이 지난 3월 회의 때 50bp 인상을 선언을 했지만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5bp 인상을 한 것 같고요. 자, 이런 점도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대차대조표 축소입니다. 사실 지난 회의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 QT를 한 차례 언급을 했었죠. 자, 그때 이미 시장은 한 차례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상치 못했던 발언이었기 때문이죠. 생각보다 빠른 이 양적 긴축을 얘기하는 바람에 조정이 좀 더 깊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때 QT에 대한 한 차례 언급 때문인지 그 이후로 언론에서도 양적 긴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쏟아냈고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는 수준까지 온 거죠. 자, 그러다가 어제 이 공개록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였는지 하루 전날 연준 부의장의 수위 높은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은 이미 한 차례 충격을 흡수했고요.
어제도 장 초반부터 빠지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 의사록의 공개와 함께 하락세를 멈추고 낙폭을 줄여갔다는데 의미를 줄 수가 있겠는데요. 혹시나 아주 강력한 한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하락세를 멈추고 일부 반등을 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매파적이긴 합니다. 자, 이르면 다음 달이죠. 5월부터 QT가 시작될 것 같고요. 월 950억 달러, 하나로 약 115조 7,100억 원의 이 한도 내에서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2017에서 19년 사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당시 월 상한선이 최대 500억 달러였다는 걸 감안해 보면 현재 950억 달러면 2배 가까운 속도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에 꺾어버리려는 연준의 의도인 것 같고요. 자, 이런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 예고 덕분인지 어쨌든 10년물 금리는 급등을 하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년물 국채 금리와도 차이를 두게 됐는데요. 역전 현상이 개선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나올 악재들은 다 나온 거죠. 금리 인상 관련된 악재 말이죠. 자,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오늘 크게 빠지지 않고 보합 수준이나 아니면 반등이 나와준다면 생각보다 빨리 이 조정장을 탈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장 함께 지켜보시죠. 자, 변동성 지수인데요. 지난 3월 7일 날 35에 가까운 이 최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자, 그만큼 투심이 되살아났었고요. 미국의 증시도 꽤 빠르게 반등을 보였죠. 다만 요 며칠 이 연준 인사와 의사록에서의 대차 대조표 축소 얘기로 인해서 주춤한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보시면 또 그렇게 위축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이미 지난 3개월 동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는 말이기도 할 겁니다. 충격이 크지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오늘 투심과 이 주가 흐름을 보고 앞으로의 주가를 조금이나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주가를 맞추거나 이 타이밍을 잡는다는 건 신의 영역이죠. 신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분할 매수를 추천드립니다. 자, 목돈이 있는데 시장이 불안하다면 절반 정도 투자를 하시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건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외적인 변수보다는 이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과 성장성이 받쳐준다면 대외적인 변수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반등 시에도 또 가장 빠르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외적인 악재들이 사라지고 나면 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달려가게 되죠. 그게 자본주의 시대의 이 주식 투자이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의 지난 과거 차트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면서 수익률도 높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중요하고요. 중장기 투자 시에는 더욱더 그렇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지수 추종 ETF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천천히 가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가 있죠.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자, 전 세계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우상향 역시 미국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S&P 500과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로 꾸준히 모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3개월 정도 조정은 깊었지만 그 이후로 반등도 빨랐죠. 고점 대비 그리 밀려있지도 않고요. 이틀 정도 조정도 약이 되는 그런 조정이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왔었습니다. 자, 물론 더 밀리거나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꾸준히 모아가시는 분들이라면 큰 걱정 없이 그냥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강력 매수를 추천드리고 있는데 불안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전기차를 비롯한 2차전지 배터리만큼 고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틀 정도 미국장이 빠졌지만 그 이틀 동안 국내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은 오히려 상승한 종목들도 몇몇 있습니다. 자, ETF를 본다면 종목 비중에 따라서 등락률이 달라지겠지만 그만큼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소재주들은 이미 바닥을 다 찍고 상승 추세에 접어들고 있기도 하죠.
LG엔솔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 이 배터리 셀 업체들도 이미 반등을 시작했고 최근의 조정도 별로 깊지가 않습니다. 자,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주가도 이미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자, 당장 타이거 2차전지 테마나 코덱스 2차전지 산업만 봐도 이미 반등을 시작했고 제법 올라왔습니다. 자, ETF가 이 정도면 개별 종목들은 더 높이 올라간 종목도 많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르기 전에 비중을 늘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엔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봉쇄령이 내려진 상태죠. 여파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중국의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고 기업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다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